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나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어제 네이처셀이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줄기세포 임상 불확실성에 주가 조작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동반 하락한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이처셀은 29.93% 하락하면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27% 급락하면서 하한가에 근접했고 30분 뒤에 대표 구속 보도가 나오면서 비로소 하한가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이처셀의 반복되는 악재에 줄기세포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파미셀은 5.47%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프로스테믹스와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강스템 바이오텍 등 줄기세포주가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K프증권연구원은 네이처셀의 시세 조종 혐의는 개별 이슈인 만큼 바이오 전반으로 번질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네이처셀이 거래 정지에 들어가거나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배임이나 회계 처리 위반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니라 시세 조정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종목에 대한 시장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4흘 연속 하락하며 229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86포인트 상승한 2313.78에 개장한 후 231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점차 상승폭을 줄여가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 2290선을 가까스로 지켜나갔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네이처셀 사태로 제약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37억 원, 92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63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7.81포인트 하락한 2290.11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흘 연속 하락하며 81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처럼 0.5% 상승한 823.40에 개장했지만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810선으로 주저앉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 신라젠, 나노스, 펄어비스, HLB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424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나 기관이 9억 원, 외국인은 147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날보다 5.99포인트 하락한 819.72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운송장비, 섬유의복, 기계,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보험 등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음식료 담배업, 방송서비스업 등 업종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통신서비스업, 컴퓨터 서비스업, 반도체는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 순으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LG화학, LG전자, 효성중공업 순으로 순매수 시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효성 TNS, 효성중공업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국항공우주 순으로 매도세 시연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HAB와 네이처셀, 컴투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은 올릭스, 에코프로,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올릭스 바이로메드, CJENM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CJENM, J콘텐트리, JYP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우려와 미국의 원유 재고량과 생산량 증가에도 휘발유 재고 감소 영향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위협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결과 WTI 배럴당 1% 상승한 68.76달러로 종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경기 평가와 은행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은행과 주요 기업의 호실적이었습니다. 전날 골드만삭스에 이어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은행주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운송업체 CXY와 CSX와 유나이티드 콘티넨탈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욕에서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리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1, 2분기 동안 4%를 넘어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설파한 데 이어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를 통해 미 경제의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확인한 것도 이날 오름세에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79.40포인트 상승한 25,199.29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67포인트 빠진 7,854.44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6.07포인트 상승한 2,815.62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수년간 고용 호조와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달러화가 강해지며 상대적으로 하락한 유로화 가치가 증시를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IG의 조슈아 마오니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유럽 증시는 통합 평가 절하로 움직이고 있다며 달러가 다시 상승하며 유럽 주식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호니 애널리스트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쳐 내달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추가했다면서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느린 임금 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금리 인상을 틀림없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니크레딧의 전략가들은 파월 의장이 증가하는 무역 긴장감에서 나오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인정했지만 전망 위험이 대체로 균형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65% 상승한 7,676.28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0.46% 상승한 5,447.44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2% 상승한 12,765.94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6.5포인트 상승한 2,296.61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28포인트 상승한 810.72에 우리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97% 상승했습니다. 450원 올랐고요. 47,0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4%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만 4,5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0.31% 떨어졌습니다. 1,000원 하락했고요. 31만 8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9% 하락했습니다. 2,000원 떨어졌고요. 21만 9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 살펴보겠습니다. 0.75%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5만 4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1.1% 하락했습니다. 16,000원 떨어졌고요. 143만 4천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18%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28만 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CJ-ENM입니다. 어제 합병 시작됐던 CJ-ENM입니다. 0.19%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25만 9,1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보합권에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7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보합권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만 원에 장 출발 우리 시장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47% 떨어졌습니다. 200원 하락했고요. 42,6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1.23% 상승했습니다. 90원 올랐고요. 7,400원에 우리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96% 떨어졌습니다. 300원 하락했고요. 25,6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49% 하락했습니다. 900원 떨어졌고요. 18만 1,40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0.25% 하락했습니다. 4만 3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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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장막판 하락세로 반전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81포인트 하락한 2290.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상승에 입어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기관 매도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날 국제유가 급락으로 홍콩 H지수가 1.1%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부 요인이 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통신업, 비금속 광물, 건설업, 철강 및 금속, 그리고 의약품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현대차, KB금융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9.28포인트 하락한 810.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오전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며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와 담배업, 방송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통신 서비스업, 컴퓨터 서비스업, 반도체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합병 후 거래가 재개된 CJ-ENM과 나노스, HLB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라정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셀은 하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2원 오른 1132.3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일제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제강이 신일그룹과 최대 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만 해도 제일제강은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과거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시각 제일제강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05%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올릭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RNA 간섭 기술 기반 차세대 핵산 치료제 개발 기업 올릭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릭스는 지난해 54억 원의 영업 적자와 5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임상 일상이 완료되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2021년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릭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릭스 현재 3.35%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2,200원 하락한 6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이처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이사의 구속 소식에 18일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본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 허위와 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시각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5.49%가량의 하락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50원 하락한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프라이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마 관련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뇌전증 등 질병에 해외에서 거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의약품과 기호용 대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시각 뉴프라이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32%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어제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 대부분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96.83포인트 올랐습니다. 22,794.19포인트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한 달여 만에 최고치 찍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지수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63.47포인트 올랐습니다. 1842.4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던 대만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87포인트 내렸습니다. 2787.2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다만 이전 하락세에 비하면 폭이 다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39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8% 상승하며 2296.5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04포인트 하락한 810.4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업종별 현황입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뛰어 올라주고 있는데요. 0.92%의 상승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대양 제지 종목이 4.08%가량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탔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1,700원 보여주고 있는 신대양 제지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한솔 제지 보겠습니다. 2.94%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7,500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솔 제지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세아 제지 보겠습니다. 2.66%가량 올라주면서 2% 중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4,750원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 제지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 포장 보겠습니다. 2.15%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21,350원 보여주고 있는 수출 포장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업종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89%가량 올라주면서 장 초반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1.38%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800원 정도가 주가 올랐습니다. 58,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경화학 보겠습니다. 1.0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5,0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태경화학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삼화페인트 보겠습니다. 0.79%가량 올라주면서 0.8%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7,610원 보여주고 있는 삼화페인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MPC 종목 보겠습니다. 0.88%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4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560원 보여주고 있는 NPC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 장비 업종이 0.61%가량 올라주면서 0.5를 넘는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종목이었고요. 2,1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2,9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아차 보겠습니다. 2.06%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2,35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기아차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컨트롤스 보겠습니다. 1.78% 가까이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5,73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화신 종목 보겠습니다. 1.4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로어암 등 특허 취득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화신 종목이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245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화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전자업종이 0.54%가량 올라주면서 0.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2.94%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0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845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티웨이홀딩스 보겠습니다. 1.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타주고 있고요. 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4,61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티웨이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LS산전 보겠습니다. 1.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1% 넘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8,20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어제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1.44%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오늘 약세입니다. 5.7%가량 하락하면서 5%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3만 1,00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시멘트 보겠습니다. 3.22%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1,550원에 하락했고요. 46,6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도 오늘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4,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4,000원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시멘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3.1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4만 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쌍용 양회 보겠습니다. 2.6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1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4,600원 보여주고 있는 쌍용 양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철강 금속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13%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이 오늘 3.74%의 약세 보이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64,300원 보여주고 있는 세아제강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양철관 보겠습니다. 3.81% 가까이 빠지면서 4%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06%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8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89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동양철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특수연강 보겠습니다. 2.58%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210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특수연강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9%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초반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98%까지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7,0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제철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고 있는 종목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장 열었고요. 0.32%의 상승폭 보이고 있고 현재는 0.43%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오른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46,750원 보여주고 있고요. 46,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2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4,4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0.8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14,0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81% 가까이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25,0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0.16%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1,10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2.6% 가까이 빠지면서 거의 3% 가까운 업종 지수의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이처셀이 오늘 급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7%가량 주가 빠지면서 어제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8,660원 보여주고 있는 네이처셀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료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4.54%가량 주가 빠지면서 4%대 중반의 하락 흐름 시연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23,1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대사료 종목이었습니다. 또한 미래생명자원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3.49%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11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3,040원 보여주고 있는 미래생명자원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MSC 종목이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15%가량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고요. 22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6,770원 보여주고 있는 MSC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서비스업 한번 보겠습니다. 2.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세 가지 업종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현재 0.22%가량 주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4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18만 1,9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GS홈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IT 부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0.94%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IT 부품업종이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4.93%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55원 정도 주가 빠졌고 현재가는 28,095원 보여주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P&L 보겠습니다. 4.12%가량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고요. 10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22,3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5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지텍이 현재 2.4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원 NCS는 2.28% 올랐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365원 보여주고 있는 정원 NCS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디톡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0.1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80만 1,100원 확인시켜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 M 보겠습니다. 0.22%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만 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19%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6,1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10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억 원 그리고 3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75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59억 원 그리고 23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3계약 그리고 154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면에 53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이지바이오 종목에 대한 내용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요, 2분기 실적 부진하겠지만 하반기 개선 기대감 유효입니다. 사업 부문에 따라 좀 다른 실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57억 원과 41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사료사업부의 실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돈가와 육개 시세 하락에 따른 육가공 사업부와 가금 사업부의 실적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한편 사료사업부 매출액은 2,116억 원,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작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부진했던 실적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고마진 사료 첨가제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육가공 사업부와 가금 사업부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육가공 사업부의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육가공 사업부의 매출액은 1,2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육돈 출하량의 증가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작년 2분기 대비로는 돈가가 약 10% 하락하면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육개 시세와 오리 시세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6% 그리고 10% 하락함에 따라 가금 사업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8.3% 그리고 57.9%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500원 유지했습니다. 하반기도 사료와 첨가제 판매가 증가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7월 돈가가 전년 동월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름철 돼지고기 수요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3분기 양돈 부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회사 옵티팜은 주가의 하반 경직성 강화 요인으로 작용해줄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만한 이지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바이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현재 2.12%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7,3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오뚜기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배구조 개편 관련 코멘트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오뚜기의 흡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부터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뚜기는 17일에 관계기업 상미식품 지주와 풍림 PMP 지주의 흡수합병을 공시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확대에 따라 합병 대가로 오뚜기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총 발행주 식수는 4.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지분율 확대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4% 증가하기 때문에 흡수합병에 따른 EPS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흡수합병의 합병기일은 9월 27일이고 합병 대가로 교부되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22일입니다. 네, 이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관계기업에 대한 흡수합병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계기업 4개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올해 상미식품 지주와 풍림 PMP 지주를 흡수합병하기도 했고요. 더불어 상미식품 지주와 풍림 PMP 지주가 보유한 오뚜기 제휴와 조응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관계기업 중에 대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오뚜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단순화와 투명성 개선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분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기업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은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판단 요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60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면을 비롯한 주력 제품의 ASP 개선, 라면과 쌀 가공품, 냉동식품 중심의 판매량 성장, 관계기업의 연결 편입 효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존재하고 있는 오뚜기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오뚜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뚜기 현재 오늘장에서는 0.6%가량의 낙폭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83만 1,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뚜기의 주가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에코프로 종목 관련 리포트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날려버린 2분기 실적이라는 내용인데요. 리포트는 먼저 2분기 실적 추정치 한번 정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444억 원, 영업이익 129억 원으로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환경설비 148억 원과 에코프로 BM 1,228억 원으로 2차 전지 양극재의 성장이 전사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고객사인 무라타의 공장 이전 이슈로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성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해외 신규 고객사양 물량 증가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1분기 대비 1%포인트 증가한 9%를 기록하며 이익률 하락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분기부터 시행한 캠1에서 캠4라인의 점진적인 증설을 통해 1분기 말 카파월 1000톤에서 2분기 말 1200 플러스 알파 효과로 하반기 매출액 상향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7월부터 에코프로 BM 월별 매출액은 최소 5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매출액은 3,242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815억 원의 실적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의 2018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 전망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6,295억 원, 영업이익은 535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완공할 캠5 라인 증설 이슈가 하반기에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만큼 현 주가 수준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확인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7,000원 유지한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유지 근거까지 한번 밝혀줬는데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매년 높은 외형 성장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고요. 대용량 소재가 사용되는 전기차 전용 소재의 생산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됨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향상의 여지가 높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 2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에코프로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인 에코프로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현재 0.55%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36,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종목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흥국화재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기다리던 두 번째 갱신 스케줄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입니다. 1분기에는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 거뒀던 기업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흥국화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2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매각액 실현으로 전년 동기의 투자 이익률이 높았던 탓에 이익 감소폭이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 자체 목표에는 부합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이 증가한 것도 감익 요인인데 업계 전반적인 판매비 경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애초 회사 계획의 신계약 성장을 위한 재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흥국화재 2018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하반기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화재를 포함한 중소형 손해보험주의 본격적인 증액 시작되는 시즌 돌아왔습니다. 과거 표준화 직전 판매했던 갱신주기 5년짜리 상품의 갱신 스케줄이 대대적으로 도래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갱신주기 5년짜리 상품을 팔았던 중소형자의 수혜폭이 큰 이벤트라고 확인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는 아직 이익 규모가 작은 소형보험사들이 2018년 이익 목표를 3, 4분기에 집중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흥국화재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9,000원 유지해줬습니다. 올 들어 보험금 상승 추세가 전년 대비 가팔라진 탓에 부진했던 1분기 실적과 투자이익률 하락 추세 반영하면서 미래 이익 추정치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중소형 손해보험주의 자연스러운 증익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증익이 시작될 종목 흥국화재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흥국화재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흥국화재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6,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흥국화재 현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흥국화재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에어컨 판매 확대로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94,000원을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1.16% 상승했습니다. 900원 올랐고요. 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 롯데하이마트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1조 851억 원, 영업이익은 12.3% 증가한 68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는 선선한 날씨 영향으로 인해 에어컨 관련된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생활가전 판매가 예상보다 높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TV가전 매출액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계절성 가전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현 시점에서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실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분기 부진했던 에어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생활 가전 침투율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 경기와 무관한 가전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분기는 상대적으로 에어컨 판매 부담이 있었지만 3분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영업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실적 성장 강도는 2분기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이 밝혔습니다. 또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944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2014년, 2018년 퍼 수준으로 10.6배로 저평가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며 실적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삼성증권이 오늘 LG이노텍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높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기존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렸으나 투자 의견은 보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LG이노텍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전일 대비 0.31%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1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LG이노텍의 3분기 영업이익을 추정치 대비 40% 높은 1,441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주가 모멘텀은 2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이번 달에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보유 의견을 유지한 이유는 이번 트레이딩 기회를 확실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약 2개월의 모멘텀은 매수 의견을 개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 아이폰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을 추정치 대비 18% 낮게 추정하는 반면 내년 하반기에 트리플 카메라 이슈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며 투자의 정석대로 9월 초 고객사의 신규 전략폰 출시를 새로운 차익 실현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객사 신모델 출시 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전망 중에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높게 예상하는 이유로 그는 미주 거래선의 부품 주문 사이클이 전년 대비 3개월 앞당겨진 점과 3D 센싱 모듈의 점유율을 상향한 점, 듀얼 카메라의 수율 개선 속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전일 대비 4.09%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5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2분기 실적에 컨센서스에 부합하겠다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123억 원, 영업이익은 9.5% 감소한 8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2분기가 워낙 좋았으며 판관 비율이 50%로 1.6%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개발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반기는 지난해 낮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또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던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밸류에이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아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롯데칠성입니다. KB증권이 오늘 롯데칠성에 대해 맥주 실적 부진이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롯데칠성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현재가 전일 대비 0.41% 떨어졌습니다. 6천 원 하락했고요. 14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롯데칠성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6,364억 원, 영업이익은 4.2% 감소한 22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고 부진한 실적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주 판매량은 견조한 수준이나 5월 강수일 증가에 따른 음료 영업 환경 악화, 맥주 비용 부담 등이 아쉬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국산 맥주 수요 위축 속에 클라우드 매출의 감소와 피치의 판매 부진, 이 공장 완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마케팅 비용 투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구원은 올해 유의미한 맥주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브랜드별 연간 매출액은 클라우드 837억 원, 피치 613억 원, 수입 맥주 135억 원 규모로 가정한 2018년 맥주 예상 실적은 매출액 1,585억 원, 영업적자 682억 원으로 부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매출액이 감소세이고 피치의 월평균 매출액이 50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 점이 부담이라고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SK증권이 15.32% 상승했습니다. 170원 올랐고요. 1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8.49% 상승했습니다. 6,400원 올랐고요. 8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재즈입니다. 6.76% 상승했습니다. 1,150원 올랐고요.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기업입니다. 6.1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첨단소재입니다. 6.15% 상승했습니다. 만원 올랐고요. 1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인입니다. 5.51%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5,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성우선주입니다. 4.53% 상승했습니다. 170원 올랐고요. 3,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K입니다. 12.22% 하락했습니다. 215원 떨어졌고요.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입니다. 6.4% 하락했습니다. 6,500원 떨어졌고요. 9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5.88% 하락했습니다. 1,100원 떨어졌고요. 1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일사업입니다. 5.38% 하락했습니다. 105원 떨어졌고요. 1,8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영전자입니다. 4.92% 하락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1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입니다. 4.37% 떨어졌습니다. 14,000원 하락했고요. 3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영화학입니다. 4.67% 하락했습니다. 46원 떨어졌고요. 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높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시스입니다. 14.98% 상승했습니다. 245원 올랐고요. 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셜텍입니다. 12.16% 상승했습니다. 295원 올랐고요.
2,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N테크입니다. 11.11%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1,5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성그룹입니다. 9.88% 상승했습니다. 160원 올랐고요. 1,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S입니다. 9.09% 상승했습니다. 1,200원 올랐고요. 1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WFM입니다. 8.12% 상승했습니다. 355원 올랐고요. 4,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DN입니다. 8.26%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1,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입니다. 5.36% 상승했습니다. 165원 올랐고요. 3,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입니다. 27.68% 하락했습니다. 1,705원 떨어졌고요. 4,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입니다. 19.34% 떨어졌습니다. 2,060원 하락했고요.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덕파워웨이입니다. 18.72% 떨어졌습니다. 2,200원 하락했고요.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불스입니다. 16.27% 떨어졌습니다. 690원 하락했고요. 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OM입니다. 10.2% 떨어졌습니다. 2,050원 하락했고요. 1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마크입니다. 10.44%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42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JK입니다. 10.13% 떨어졌습니다. 71원 하락했고요. 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등락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피 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V코스피가 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일 V코스피는 14%를 기록하며 7월 초 고점 이후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가격에는 향후 국내 증시 상황을 실제보다 비교적 낙관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스피 200의 경우 6월 고점 대비 아직 6%대 하락한 상태라는 점과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2월 조정과 이번 조정을 비교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V코스피는 낮은 편입니다. 먼저 절대 레벨 측면에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내재 변동성은 니케이 225와 HSI보다 낮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29일 이후 주요 지수의 두 변동성 차이를 비교하면 이 국내 증시는 내재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1.72% 높은데 이는 주요 지수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국내 증시의 낮은 내재 변동성은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짚어주고 있고요. 커버드콜 또는 양매도 등의 숏 감마형 상품 규모가 함께 커졌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ELS 발행 잔고도 늘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출시된 주요 숏감마형 상품의 규모는 약 4조 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초 1조 원 대비 약 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커버드콜 관련 상품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2018년 들어 양매도 관련의 상품 규모가 증가를 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선물 1계약의 명목 금액당 1계약의 옵션 매도를 하지만 양매도 상품은 2계약의 옵션 매도가 실행되기 때문에 변동성 감소 효과가 더 큽니다. 이와 별도로 ELS의 발행 잔고도 지난해 12월 말 저점 대비 6월 말 약 11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숏감마형 상품과 ELS의 발행 잔고 증가는 K200 관련 옵션 매도의 수요로 이어지고 결국 V코스피를 낮추는 요인까지 작용한다고 짚어줬습니다. 이런 상품 수요에 따른 변동성 하락으로 오히려 롱감마 전략을 활용하기 좋은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변동성 지수에 관한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내주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